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물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물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안 된다. 빠져나간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자. 빠져나간 양을 일일이 저울 들고 다니면서 알 방법은 없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소변 색깔에서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하자.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자꾸 잊어버려요. 지나놓고 나면 까먹었다. 까먹었다. 뭘 먹어야 되는데. 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번 저 나름대로 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은 말이죠. 우리 휴대폰 앱에도 물 먹는 그 앱이 있어요. 물 먹는 앱이 있어가지고 자기 시간 정하고 양 정하고 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막 폭포수 소리가 막 들려요. 샤샤 하고 물 먹으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귀찮으니까 또 꺼놓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있잖아요.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 물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이죠? 정확하게 계산하셨네. 하루 3끼니까 그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그럼 하루 3끼면은 6컵.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7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1컵. 7컵 내지 8컵을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먹는 물량은 어떻게 한다? 대략 1컵으로 하되 소변 색깔이 진하면 좀 더 먹고 양을 늘리고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좀 양을 줄이고, 그죠? 양은 소변 색깔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먹는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보자 이거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위나장에 물을 공급해서 소화가 매우 잘 되게 만듭니다.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요, 음식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약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랗다. 그럼 뭐예요? 잠자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회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날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찌뿌둥하고 막 이상하다고요. 또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어떻습니까?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일 내지 4일 정도를 물량을 조절해 보세요. 많이도 한번 먹어보고 작게도 한번 먹어보면은 화장실 가지 않고, 밤에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첫 소변 색깔이 옅은색이 나오는 물량을 3, 4일만 자기가 체크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취침 1시간 전에 물 한 컵.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 공복에 1컵. 이게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말이죠. 물의 종류하고 또 현실적으로 교수님, 정수기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정수기를 사야 합니까? 종류가 지금 너무 많아.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마트나 이런 데서 다 있는 병에 들어가 있는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물 있죠. 그 물은 공식적으로는 먹는 샘물이에요. 먹는 샘물. 먹는 샘물은 뭐예요? 주로 지하수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아주 간단한 먼지나 이물질이 있는 정도를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정도만 해서 그냥 살균하는 정도만 해서 병에 담아서 파는 지하수를 뭐라고요? 먹는 샘물.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불렀어요? 그걸 자꾸 생수라고 불렀죠. 그죠? 그냥 먹는다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수 얼마든지 끓여도 생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죠? 네. 어떻게 했죠? 끓여서, 식혀서, 폭포수. 그러면 다시 생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물 중에서는 주로 지하에서 뽑아 올린 물들은 대개
경수, 센 물이에요. 센 물. 센 물의 특징이 뭐죠? 빨래가 잘 안 되는 물. 비누를 풀면은 비누가 제대로 안 풀려서 빨래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가정에서 또 이제 샤워기에다 뭘 붙이죠? 연수기라는 걸 붙여가지고, 연수기를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뭐 물이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수와 연수의 차이점은 물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면 경수, 센 물, 칼슘과 마그네슘이 작게 들어있으면 뭐요? 연수. 따라서 지금 가정에서 갖고 있는 상업적으로 구입하는 연수기라는 얘기는 뭘 제거하는 거죠? 물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를 해서 뭐가 잘 되게? 빨래가 잘 되게, 비누가 잘 풀리게. 자, 그러면은 건강한 건 센 물이 좋겠어요? 부드러운 물이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마셔서 우리 몸에 좋은 물은 물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들어있는, 바로 그게 암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암벽 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물속에 빠져나온 게, 그래서 지하수나 이런 물들은 뭐예요? 약알칼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한테 준 물은 바위 암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물이 바로 이제 그 가장 좋은 약알칼리 물, 우리 물을 주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연수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빨래할 때. 그죠? 빨래할 때. 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때가 없어요. 거의 먼저 빨래지. 옛날같이 막 카라에 그냥 새카맣게 때가 있어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수, 연수에 대해서 뭔가 연수기를 붙이면 뭔가 신비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으면은 칼슘과 마그네슘 때문에 비누라는 것은 들어가가지고 때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누가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공격해가지고 위에 허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 성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연수는 언제 꼭 필요하다? 꼭 빨래, 비누를 써야 될 때.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또 세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경수가 있더라도 빨래가 잘 되는 세제를 만들었어요. 그게 합성세제인 거예요. 합성세제는 경수라도 칼슘, 마그네슘하고 결합을 하지 않고 때를 공격해서 빨래가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합성세제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합성세제는 비누로서의 성격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일반적인 비누는 비누가 우리 집안에서 쓰고 난 다음에 하수구로 내려가게 되면 하수구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 비누를 다 공격해서 분해를 시켜서 원래대로 다시 자연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합성세제는 말이죠, 인간들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미생물들이 공격을 해도 비누가 그대로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강으로 갔죠. 강으로 가면 물이 막 휘몰아치죠. 이렇게 막 휘몰아치게 되면 비누 성분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죠? 거품이 있는 거예요. 거품이 일게 되면은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물속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성세제를 쓰지 말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일단은 경수와 연수의 차이점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는 물은 경수가 되고 없는 물은 연수가 된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정수기를 꼭 써야 되느냐? 어떤 정수를 써야 되느냐?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이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우리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워낙 이 땅을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주셔가지고 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원수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물이 운반되는 과정에 사용이 됐던 수도관, 그리고 이게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공동 저수지에 물이 모였다가 오거든요. 옥상에다가 물이 모였다가 오는데, 물을 모아놓는 과정에서 오염물질들이 끼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염물질이 끼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원수가 좋기 때문에 정수기는, 가장 좋은 정수기는 가장 싼 정수기가 가장 좋은 것이다. 정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말이죠. 정수기를 통과하게 되면 비싼 정수기면 비싼 정수기일수록 나오는 물이 더 좋은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수기의 역할은 뭐라고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뭐 물의 기능을 더 올려주는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되셨어요? 네.
따라서 정수기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 먼지나 이물질이나 또는 흙이라든지 뭐 토양이라든지 또는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염소 같은 걸 제거한다든지 이런 유기물질들, 악취가 나는 걸 좀 제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기는 피사면 피사할수록 오히려 정수기는 나쁜 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수기 중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법 중에서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게 있거든요. 역삼투압이라는 정수기는 물을 걸러내는데 진짜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거의 100% 물을 다 걸러내서 진짜 깨끗한 물을 만들어요. 그 속에는요 오염물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는 아까 제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다 제거해버리고 거의 정류수에 가까운 물을 만들거든요. 그죠? 그 깨끗한 물은 맞죠, 그죠? 근데 그 물이 건강한 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 속에는 여러 가지의 미네랄들이 토양 속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우리한테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교수님,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은 워낙 작은 양인데요. 그 정도의 미네랄은요, 사과 하나 먹으면 다 끝납니다. 사과 속에 미네랄 먹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뭘 모르냐면요, 물 속에는 약 4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종류와 양을 똑같이 갖고 있는 음식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네랄의 종류나 양이 사과는 사과대로, 귤은 귤대로, 물은 물대로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종류로 다르고 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물속에 포함되는 미네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는 뭐예요?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수기는 뭐 가장 큰 문제의 정수기는 뭐냐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다가 이제 2개 내지 3개의 필터가 들어가는데 이 필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줘야지만 교환을 해줘야만 되지, 교환해주지 않게 되면 그 안에다 필터 안에다가 2개월치, 3개월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원샷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는 비싼 정수기냐 싼 정수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얼마나 필터를 자주 교환하면서 교환해 주느냐만 신경을 쓴다면 가격은 문제가 아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굳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짜 물맛이 없어서 물을 못 먹겠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도저히 물맛이 너무 없다. 자, 이런 분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맛있는 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집에 현미가 있잖아요. 현미를 볶습니다. 현미를 후라이팬에다가 현미를 볶아요. 또 제가 이제 후라이팬에 현미를 볶으라 그러면요, 어떤 주부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미 씻어서 볶을까요? 그냥 볶을까요? 당연히 씻어야죠. 그죠? 그거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씻으라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리고 난 다음에 할까요? 축축한 거 할까요? 자, 일단 현미를 그릇 속에 넣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일단 먼지를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물을 다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축축하죠. 그 다음에 후라이팬을 처음에 좀 뜨겁게 달궈요. 후라이팬에 뜨겁게 달궈는 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후라이팬을 팍 튕기게 되면 물이 또르르 굴러가면은 후라이팬이 어느 정도 뜨겁게 달궈진 거예요. 아니면 물이 그냥 퍼져버려요. 또르르 굴러가지 않고. 또르르 굴러갈 정도로 후라이팬을 데펴가지고서는 아까 그 축축한 현미 있죠? 그 녀석을 넣어서 한 1-20초만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막 저으면은 일단 현미 바깥에 묻어있던 물은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볶는데 물이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불을 중불 내지 약불로 낮춰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막 타고 막 팝콘같이 막 이렇게 펑펑 막 터져요. 그냥 살짝 굽습니다. 볶을 때도 너무 갈색 말고요. 약간 노란 색깔이 있게만 바깥에 균열만 되게 만들어서는 살짝 볶아서 이제 밀폐된 용기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물을 끓일 때 아까 볶아 넣었던 현미 한 숟가락 넣어서 물 넣고 아까 끓인다 그랬죠? 끓입니다. 그죠? 끓이면 맛있는 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미를 걸러내버립니다. 왜? 그냥 두면 나중에 퉁퉁 불어가지고요. 현미 누룽지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그죠? 그럼 숙련이 돼요. 그럴 때는 여름철에 또 이제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현미를 걸러냅니다. 걸러냈던 현미는 그냥
물속에 두면은요, 야간 한두 시간 되게 되면 진짜 맛있는 누룽지가 돼요. 그거를 드시고, 자, 현미, 그 우린 물 있죠?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식혀서. 그 다음에 폭포수 하게 되면 다시 현미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색깔이죠, 색깔. 그 색깔이 옅은 노란색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다 그거보다 진하면은 마시고, 그거보다 옅으면 안 마시고.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 맛없다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이게 현미를 해가지고 현미 끓인 물 가지고 이제 생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너무 잘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이 하라는 데 했는데 설사가 나기 시작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설사가 난다고 얘기하신 그분은 그 현미가 도정한 지 6개월 이상 된 거예요. 현미는 오래되게 되면 산패가 시작이 됩니다. 산패가 시작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괜찮은데 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 산패된 현미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설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미 끓인 물을 먹고 설사가 나면 어떻게 하라? 현미를 바꾸어라 봐라.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로 넘어간지 아세요? 교수님, 녹차 먹으면 안 됩니까? 둥글레차 먹으면 안 됩니까? 심지어는 남자분들은 맥주 먹는 것도 물 먹는 거 아닌가요? 또는 대한민국 사람이란 뭐예요? 커피 먹으면 안 됩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죠? 또는 요즘 20대는 뭐예요? 탄산수 먹으면 안 됩니까? 어르신네들은 상황버섯 넣고 끓인 물 먹으면 안 됩니까? 또는 옛날 향수를 가지신 분은 옥수수차, 보리차 먹으면 안 됩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자, 저하고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는 차고 물은 물이다. 차는 차고 물은 물이다. 목소리가 약해요. 좀 더 세게. 차는 차고 물은 물이다. 차는 차고 물은 물이다.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커피는 커피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되는데, 커피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말이죠, 성의만 표시해요. 홀짝홀짝 오늘 내가 물 먹었다. 누가 뭐라 그럴까 싶어서, 혼날까 싶어서. 그죠? 녹차 즐기세요. 어떻게? 녹차 차로 즐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차는 차로 먹어야 되는 것인데,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이제 성의만 표시한다는 거죠. 차는 얼마든지 드십시오. 탄산수 뭐예요? 차라니까요. 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물로 대용한다?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탄산수라는 것은 물 속에 탄산 CO2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입안에서 막 버블이 터지면서 굉장히 신선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에다가 CO2만 포함되어 있으면요, 물이 쓴맛이 나요.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탄산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단맛과 과일향이 들어가 있다고. 따라서 그거 뭐예요? 음료수다, 이 말이에요. 음료수. 그죠? 그래서 차는 차고 물은 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뭐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거 먹어도 됩니까? 묻지 말라고요. 그죠? 자, 상황버섯 넣은 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그냥 차로 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물 먹었다고 자꾸 나보고 뭘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한약재, 여성분들이 말이죠. 다이어트 한다고 또 한때 우리 옥수수 수염차가 유명했습니다. 다 한약재입니다. 한약재는 항상 뭐예요? 과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음료수에서 차와 물은 딱 구분이 된다. 따라서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드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물 강의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어떤 구호인지 아세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구호.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다.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네. 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물에 대한 환상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물같이 가장 흔하면서 가장 값싸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무시했고 너무 특별한 걸 찾았는데 아니에요. 물은 물이다. 그런데 이 한 잔의 물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운명은 물 한 잔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강의는
다 같이 물 한 컵 마시는 걸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컵 마시죠. 뭐 쨍 안 하셔도 됩니다. 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정말 물이 태초의 먹거리였던 것 같은데 이 물을 참 잘 마셔야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박사님, 체내에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질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다시피요. 체내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감기부터 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또 당뇨도 있잖아요.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물 부족은 모든 병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계실 텐데 밥 먹으면서 물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밥이랑 물 같이 먹는 거는 건강에 어떤가요? 제가 이제 한번 이런 강의를 했을 때 또 밥 먹으면서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목이 막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밥 먹을 때 물 먹지 말라고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 전통 음식 자체가 밥 있고 국이 있잖아요. 그죠? 또 밥, 국 다 먹고 난 다음에 뭐죠? 숭늉이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먹는 물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 소화효소의 양이 묽어지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밥 먹을 때 물 한 컵 정도 같이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국 끓여가지고 국에 밥 말아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또 숭늉, 누룽지하고 숭늉 다 먹는 그런 물을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은 한 컵 정도의 물을 먹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물을 또 잘 마실 수 있는지 강의에서도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까먹지 않도록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 기억하면 좋을까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물 먹는 양 뭘로 결정한다? 소변 색깔. 옅은 노란색으로 짙으면 마시고 묽으면 안 마신다. 그죠? 두 번째, 언제?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식사 2시간 뒤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한 컵, 공복에 한 컵. 그렇게 해서 먹는 시간을,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먹어본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연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사님? 결국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인간에 대한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은 장 건강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면역 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면역력의 회복은 장 건강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장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에는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실 텐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간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